안녕하세요. 은빛건강톡입니다. 이 시간에도 제 목소리를 찾아주신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은빛건강톡은 병원에서는 잘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 하지만 누군가는 꼭 말해줘야 했던 시니어 건강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역시 지금의 선택을 바꾸는데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 합니다. 겉으로 보면 별일 아닌 선택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몸 전체를 조용히 시험대에 올려놓는 선택, 바로 간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간식을 너무 가볍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60세가 넘어가면 하루의 리듬이 점점 단순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TV를 보거나 잠깐 바람을 쐬고 저녁이 되면 하루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 무의식적으로 손이 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간식입니다. 배가 고파서라기보다 습관처럼 심심해서 혹은 몸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집어들게 됩니다. 밥은 조금 먹어도 이건 몸에 좋다니까 괜찮겠지. 과자보다는 이게 낫지. 견과류는 건강식이잖아. 이런 말 여러분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니어 분들이 이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문제는 바로 그 순간 몸에 대한 경계심이 풀린다는 데 있습니다. 60세 이후의 몸은 겉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도 수치는 나쁘지 않네요. 연세에 비해 괜찮습니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안심하게 됩니다. 아직은 괜찮구나. 이 정도는 문제 없겠구나. 하지만 그 말은 지금 당장의 수치일 뿐 몸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까지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우리 몸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필터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몸속을 돌며 불필요한 것들을 걸러내고 찌꺼기를 처리하고 균형을 유지합니다. 젊을 때는 이 시스템이 비교적 여유 있게 돌아갑니다. 조금 무리를 해도 하룻밤 자고 나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같은 방식으로 먹어도 괜찮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필터의 속도는 느려지고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양도 줄어듭니다. 문제는 그 변화를 우리가 거의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통증이 바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몸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를 지나쳐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전 기준으로 먹고 예전 방식으로 간식을 선택합니다. 특히 간식은 더 방심하게 됩니다. 식사는 신경 쓰면서도 간식은 조금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먹는 것도 아니고 건강식이라고 알려졌으니 문제 없을 거라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몸은 우리가 한 선택을 모두 기억하고 그 결과를 차곡차곡 쌓아갑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밥은 정말 조금 먹어요. 기름진 음식도 피하고 단 것도 거의 안 먹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들어보면 꼭 이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간식으로는 견과류를 좀 먹어요. TV 보면서 한 줌씩은 먹죠. 몸에 좋다니까요. 이 한 줌이라는 말 속에 많은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손으로 집어먹는 간식은 양의 감각을 무너뜨립니다. 한 알, 두 알 하다 보면 어느새 접시는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그것을 적은 양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몸은 오늘 들어온 것이 과연 처리 가능한지, 지금 상태에서 부담은 없는지, 어느 기관에 먼저 무리가 가는지를 조용히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통증이 아닌 방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더 쉽게 피곤해지고 아침에 다리가 묵직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생각이 예전만큼 또렷하지 않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대부분 나이 탓으로 넘기기 쉬운 신호들입니다. 원래 이 나이엔 그렇지.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이렇게 말하며 우리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매일 먹는 그 간식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을 조용히 시험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한 번의 결과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몸의 균형을 흔들어 놓습니다. 지금은 아직 겉으로 멀쩡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속은 이미 자신만의 방식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를 따라오시다 보면 왜 이 간식 이야기가 단순한 음식 이야기가 아닌지, 그리고 왜 지금부터 다른 선택이 필요한지 자연스럽게 느끼시게 될 겁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인다는 말은 노년기 건강에서는 가장 조심해야 할 말 중 하나입니다. 몸은 문제가 생겼다고 바로 드러내지 않고 한동안 참고 또 참다가 어느 순간 한꺼번에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직은 괜찮다고 느끼는 시점에는 이미 몸속에서는 부담이 꽤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실에서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특별히 아픈 곳은 없지만 예전보다 피로가 쉽게 쌓이고 다리가 자주 붓는 느낌이 들며 머리가 맑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이 증상들을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는 변화쯤으로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피로는 나이 탓이라고 넘기고 다리 붓기는 오래 앉아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집중력이 떨어진 것도 세월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는 시점은 항상 늦어집니다. 몸은 여러 차례 신호를 보냈지만 그 신호가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년기의 몸은 통증보다 기능 저하가 먼저 찾아옵니다. 젊을 때처럼 아프다고 바로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아주 천천히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줄여 나갑니다.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정리가 늦어지며 처리해야 할 것들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큰 변화가 없어 보여도 내부에서는 이미 리듬이 흐트러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간식은 생각보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간식은 몸이 쉬어야 할 시간에 예고 없이 들어오는 추가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식사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대비할 수 있지만 간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저녁이나 밤 시간에 먹는 간식은 몸속 시스템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기 쉽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이 많지 않다고, 하루 3끼도 아니라고, 무엇보다 자연에서 나온 음식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노년기의 몸은 음식의 이름이나 이미지보다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이 얼마나 버거운지를 먼저 느낍니다. 자연식이라고 해서 모두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씨알류나 견과류처럼 작고 단단한 간식은 영양이 농축돼 있는 만큼 처리 과정도 복잡합니다. 젊고 건강한 몸에는 이 과정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기능이 약해진 몸에는 작은 과부하가 반복해서 쌓이게 됩니다. 그 부담은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고 조용히 누적됩니다. 문제는 이 부담이 한 곳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몸속 기관들은 따로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과가 늦어지면 순환에 영향을 주고 순환이 흐트러지면 휴식의 질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한쪽의 피로가 다른 쪽의 기능 저하로 이어지며 전체 리듬이 조금씩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최근 들어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머리가 멍한 느낌이 자주 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유난히 무겁다고 느낍니다. 겉으로 보면 서로 다른 증상처럼 보이지만 몸속에서는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변화들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어제의 선택 때문도 아닙니다. 몇 달, 몇 년 동안 반복된 작은 선택들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특히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집어들었던 간식 하나가 생각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노년기의 몸은 괜찮다는 말에 가장 쉽게 속습니다. 아프지 않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고 버틸 수 있으니 문제없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몸은 버티는 것과 괜찮은 것을 전혀 다르게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해집니다. 이제부터는 좋다더라라는 말보다 지금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시기입니다. 특히 간식처럼 매일 반복되는 선택일수록 그 기준은 더 중요해집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어떤 간식은 젊은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는데 노년기의 몸에는 다르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너무 쉽게 믿어온 자연식은 안전하다는 생각이 어디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했는지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자연에서 나온 음식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묘한 안도감을 줍니다. 인공적인 것보다 안전할 것 같고 몸에 부담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래서 씨알류나 견과류 같은 간식은 특별히 조심하지 않아도 되는 음식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노년기의 몸에서는 이 생각이 그대로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씨알류 간식은 크기는 작지만 안에 담긴 성분은 매우 농축돼 있습니다. 지방, 탄수화물, 특정 미네랄 성분들이 한 알 안에 꽉 들어 있습니다. 젊은 몸은 이런 농축된 영양을 비교적 빠르게 처리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과정은 점점 느려집니다. 들어오는 양은 예전과 비슷한데 나가는 속도는 확실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때 몸은 서서히 균형을 잃기 시작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남은 것들이 몸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 부담은 여러 기관에 나뉘어 전달됩니다. 눈에 띄는 통증이 없기 때문에 문제로 느끼지 못하지만 내부에서는 계속해서 조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씨알류의 많은 특정 성분들은 나이든 몸의 배출 능력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원래라면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빠져나가야 할 것들이 제때 정리되지 못하고 쌓이게 됩니다. 이 과정은 소리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은 전혀 자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몸에 좋다길래 매일 조금씩 먹었어요. 오래 먹었는데 별 탈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 별 탈 없음이라는 말은 지금까지 큰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뜻일 뿐 몸이 편안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몸은 불편해도 한동안은 묵묵히 감당합니다. 문제는 이 감당이 언제까지 이어지느냐입니다. 노년기의 몸은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작은 추가 부담에도 균형이 쉽게 무너집니다. 어제까지는 괜찮았던 선택이 어느 날 갑자기 불편함으로 이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한 가지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소화가 더디게 느껴지기도 하고 몸이 무겁게 느껴지거나 이전보다 쉽게 지치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를 음식과 연결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간식은 오랫동안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왔기 때문입니다. TV에서도 기사에서도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도 건강식으로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몸에 변화가 생겨도 설마 이 음식 때문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챙겨 먹어야 하는 게 아닌지 고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시기에 똑같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노년기의 몸은 젊을 때와 전혀 다른 기준으로 음식을 받아들입니다. 젊은 몸은 어느 정도의 과잉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조절 능력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몸이 받는 부담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좋은 음식을 먹으며 몸을 힘들게 만들게 됩니다. 노년기의 건강은 무엇을 더 먹느냐보다 무엇을 덜어내느냐에 더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간식은 필요 이상으로 들어오기 쉬운 영역입니다. 배고픔 때문이 아니라 습관과 믿음으로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간식을 바라보는 기준을 조금 바꿔야 합니다. 이 음식이 유명한지 건강식으로 알려졌는지가 아니라 지금 내 몸이 이걸 편안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 질문 하나가 앞으로의 컨디션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다음 이야기에서는 같은 견과류나 씨알류라도 어떤 선택은 도움이 되고 어떤 선택은 부담이 되는지, 그리고 노년기의 몸에 맞는 간식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풀어가 보려 합니다. 같은 씨알류나 견과류라고 해서 모두 같은 방식으로 몸에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견과류냐 아니냐가 아니라
어떤 상태의 견과류를 어떤 양으로 어떤 리듬에서 먹느냐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달라지면 몸의 반응도 전혀 달라집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은 가공 방식입니다. 볶은 견과류, 특히 소금이나 당이 더해진 제품은 생각보다 몸에 부담을 줍니다. 열을 거치면서 지방 성분은 더 농축되고 여기에 염분이나 당이 더해지면 몸은 이를 처리하기 위해 훨씬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 과정이 노년기에는 쉽게 과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양입니다. 견과류는 소량으로도 충분한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손으로 집어 먹다 보면 그 소량의 기준이 금방 무너집니다. 한 줌이라는 표현은 생각보다 많은 양을 의미하고 그 한 줌이 매일 반복될 경우 몸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 부담은 단순히 소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방과 탄수화물 비중이 높은 간식은 혈액의 흐름과 에너지 조절에도 영향을 줍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혈액이 끈적해지는 변화가 함께 나타나기 쉬운데 이런 상태에서 고소하고 달콤한 간식이 반복되면 몸은 더 둔해지고 무거워진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괜히 먹고 나면 몸이 더 처지는 것 같다는 표현을 합니다. 배는 부르지 않은데 기운이 떨어지고 머리가 맑지 않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는 에너지가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조절 과정에서 소모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먹는 시간입니다. 낮 동안 활동량이 있는 시간과 달리 저녁 이후에는 몸이 서서히 휴식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때 들어온 간식은 처리 속도가 더 느려지고 부담이 다음 날까지 이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잠자기 전의 간식은 몸의 회복 리듬을 흐트러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문제가 되는 것은 특정 음식 하나가 아니라 그 음식이 들어오는 조건입니다. 같은 견과류라도 생으로 소량을 낮 시간에 먹는 것과 소금에 절인 볶은 견과류를 밤마다 집어 먹는 것은 몸에 전혀 다른 경험을 남깁니다. 그래서 노년기의 간식은 얼마나 건강한 음식인가 보다 얼마나 몸에 맞는 방식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부담 없이 정리할 수 있는지 그 기준으로 다시 봐야 합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무조건 피해야 할 음식보다는 조심해서 선택해야 할 음식이 더 많습니다. 완전히 끊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선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선은 사람마다 다르고 시기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간식을 고를 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양이 내 몸에게 어떤 부담으로 남을지를 말입니다. 이 작은 질문 하나가 간식의 역할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이 다음 이야기에서는 노년기의 간식이 단순한 먹을거리가 아니라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선택하면 회복을 돕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이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간식을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만 바꾸면 같은 음식도 전혀 다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노년기의 간식은 배를 채우기 위한 음식이 아니라 몸의 흐름을 보조하는 도구에 가깝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간식 선택의 기준도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이 시기에 몸은 무엇인가를 더 많이 요구하기보다는 불필요한 부담을 줄여줄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간식도 에너지를 한꺼번에 밀어 넣는 방식보다는 회복을 방해하지 않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먹고 나서 더 가벼워지는 느낌 혹은 최소한 무겁지 않은 느낌이 드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어떤 간식은 먹자마자 힘이 나는 것 같지만 그 뒤에 더 큰 피로를 남깁니다. 반대로 양은 적어도 몸의 리듬을 깨지 않고 오히려 안정시켜주는 간식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성분 자체보다도 농도와 조합 그리고 섭취 타이밍에서 만들어집니다. 노년기의 몸에서는 혈액순환과 에너지 조절이 예전만큼 유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소하고 달콤한 간식이 들어오면 몸은 그 에너지를 쓰기보다 조절하는 데 더 많은 힘을 쓰게 됩니다. 그 결과 먹었는데도 기운이 차지 않는 느낌이 들고 오히려 나른함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간식은 힘을 주는 음식이 아니라 힘을 덜 쓰게 하는 음식에 가까워야 합니다. 몸이 애써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간식 들어왔다가 무리 없이 정리되는 간식이 더 잘 맞습니다. 이는 음식의 종류보다 양과 형태에서 더 크게 갈립니다. 많은 분들이 간식을 끊어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끊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간식은 완전히 없애기보다 역할을 바꾸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몸을 자극하는 간식이 아니라 몸을 방해하지 않는 간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같은 견과류라도 조건이 분명해집니다. 가볍게 씹을 수 있는 상태인지, 양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지, 다른 음식과 섞이지 않고 단독으로 들어오는지 등이 중요해집니다. 이렇게 조건이 맞춰질 때 견과류는 부담이 아니라 보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간식을 먹는 이유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서인지, 입이 심심해서인지, 아니면 습관인지. 이유가 분명하지 않을수록 몸에는 불필요한 부담이 쌓이기 쉽습니다. 간식이 자동 반응이 되는 순간 몸은 쉬어갈 틈을 잃습니다. 그래서 노년기의 간식은 선택이 아니라 관리에 가깝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왜 먹고 언제 먹는지를 함께 보는 과정입니다. 이 관점이 자리 잡으면 간식은 더 이상 몸을 시험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루의 리듬을 정리해주는 역할로 바뀝니다. 이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기준을 바탕으로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간식의 공통 조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선택이 노년기의 회복과 안정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는지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노년기에 도움이 되는 간식에는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한 이름을 가졌거나 어디에서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어서가 아니라 몸이 받아들이는 과정이 편안하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간식은 들어오는 순간보다 들어온 뒤의 시간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기준은 양입니다. 노년기의 몸은 소량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예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던 양도 지금은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식은 배를 채우는 목적이 아니라 몸의 흐름을 살짝 보완하는 정도여야 합니다. 손에 쥐는 만큼이 아니라 미리 정해둔 만큼만 먹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형태입니다. 씹고 부수고 정리하는 과정이 복잡할수록 몸의 부담은 커집니다. 단단하고 기름진 간식일수록 처리 과정이 길어지고 그만큼 다른 기능이 밀리게 됩니다. 부드럽고 단순한 형태일수록 몸은 덜 힘들어합니다. 세 번째는 타이밍입니다. 간식은 언제 먹느냐에 따라 역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활동량이 있는 낮 시간에는 비교적 부담이 적지만 저녁 이후에는 같은 간식도 훨씬 무겁게 작용합니다. 특히 잠자기 전 간식은 회복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쉽습니다.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질 때 간식은 몸을 해치는 존재가 아니라 하루의 리듬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먹고 나서 속이 편안하고 몸이 가라앉는 느낌이 든다면 그 간식은 지금의 몸에 비교적 잘 맞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먹고 난 뒤에 몸이 둔해지고 머리가 멍해지거나 괜히 더 피곤해진다면 그 간식은 내용과 상관없이 지금의 몸에는 과한 선택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음식 자체를 탓하기보다 조건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노년기의 간식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조율의 문제입니다. 완전히 끊을 필요도 없고 무조건 챙겨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오늘은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조금씩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건 먹어도 될까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오늘 내 몸은 이걸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까? 입니다. 이 질문을 기준으로 하면 자연스럽게 양은 줄어들고 시간은 앞당겨지며 선택은 단순해집니다. 간식이 줄어든다고 해서 삶의 즐거움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면서 하루의 컨디션이 안정되고 작은 일에도 여유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억지로 참아서 얻는 결과가 아니라 몸의 리듬을 존중한 결과입니다. 이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조율된 간식이 노년기의 회복과 휴식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그리고 간식이 어떻게 하루의 마무리를 더 편안하게 만드는 역할로 바뀔 수 있는지를 이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몸은 여러 기관이 각자 따로 움직이는 구조가 아닙니다. 하나의 장기가 피로해지면 그 부담은 자연스럽게 다른 곳으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노년기의 건강은 특정 부위 하나만 관리해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간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생각보다 넓은 범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역과 기능이 느려지면 몸은 그 부담을 순환 쪽으로 넘기게 됩니다. 순환이 느려지면 산소와 에너지의 전달도 둔해집니다. 그 결과 움직임이 줄고 회복이 더뎌지며 하루 전체가 무거워집니다. 이 모든 과정은 소리 없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유 없이 몸이 차다고 느끼거나 손발이 잘 붓는다고 말합니다. 혹은 가만히 있어도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집중력이 오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몸속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간식이 반복적으로 들어오면 몸은 쉬어야 할 시간에도 계속 일을 하게 됩니다. 특히 밤 시간의 간식은 여가와 정리가 동시에 몰리는 시기와 겹치면서 다음 날까지 부담을 남기게 됩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몸은 회복보다 정리가 더 중요한 시기에 들어섭니다. 무엇을 더 넣느냐보다 얼마나 잘 비워주느냐가 컨디션을 좌우합니다. 간식이 많아질수록 몸은 정리할 시간을 잃게 되고 그 부담은 여러 기능에 나눠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간식 선택은 단순한 먹을거리 선택이 아닙니다. 몸속 흐름을 돕느냐 아니면 방해하느냐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몸에 여유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반응이 전혀 다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날은 같은 간식을 먹어도 괜찮고 어떤 날은 유난히 몸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음식이 달라서가 아니라 그날의 몸 상태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를 느끼기 시작하면 간식은 자연스럽게 줄고 선택은 더 신중해집니다. 노년기의 건강관리는 정답을 외워서 지키는 일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몸의 반응을 살피고 그에 맞춰 조절하는 과정입니다. 간식 역시 그 과정의 일부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몸의 연결 구조를 이해하게 되면 왜 작은 간식 하나가 전체 컨디션에 영향을 주는지 자연스럽게 납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다음 선택을 훨씬 가볍고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다음 이야기에서는 같은 간식이라도 선택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노년기에 도움이 되는 선택과 피로를 남기는 선택의 차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간식이라도 선택에 따라 몸이 받는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선택하느냐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간식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조절 가능한 도구가 됩니다. 먼저 양에 대한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도움이 되는 간식은 항상 적은 양에서 시작합니다. 먹고 나서 더 먹고 싶은 마음이 남는 정도가 오히려 몸에는 가장 무리가 없는 지점일 수 있습니다. 배부름이 아니라 여유를 남기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간식의 상태입니다. 지나치게 볶아졌거나 소금이나 당이 더해진 간식은 몸에 부담을 남기기 쉽습니다. 반면 가공이 최소화된 상태의 간식은 같은 재료라도 처리 과정이 훨씬 단순합니다. 이 차이는 먹고 난 뒤에 몸 상태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은 함께 먹는 음식입니다. 간식은 단독으로 들어올 때와 다른 음식과 섞여 들어올 때 몸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이미 식사로 부담이 쌓인 상태에서 간식이 더해지면 몸은 정리할 틈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간식은 식사와 식사 사이 몸이 비교적 안정된 시간에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가 너무 고프지도 너무 부르지도 않은 상태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때의 간식은 에너지를 밀어넣는 역할이 아니라 리듬을 다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간식은 매일 같은 방식으로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날은 필요 없을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아주 소량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습관이 아니라 그날의 몸 상태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노년기의 몸은 작은 변화에도 솔직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조절해도 며칠 안에 차이를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침에 몸이 덜 무겁다든지 잠에서 깼을 때 개운함이 달라진다든지 하는 변화입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 간식에 대한 생각도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무심코 집어들었던 간식을 이제는 한 번 더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내 몸에 필요한지 아니면 그냥 익숙해서 찾는 것인지를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결국 같은 간식이라도 결과를 가르는 것은 선택의 기준입니다. 양, 상태, 시간, 그리고 몸의 반응을 함께 보는 습관이 생기면 간식은 부담이 아니라 관리의 도구가 됩니다. 이 다음 이야기에서는 노년기의 간식이 어떤 새로운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작은 선택들이 어떻게 하루의 리듬과 회복을 바꾸는지에 대해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쯤 되면 간식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배가 고프거나 입이 심심할 때 찾던 것이었다면 이제는 하루의 흐름을 어떻게 마무리할지와 연결된 선택이 됩니다. 노년기에 간식이 맡아야 할 역할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기의 간식은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닙니다. 허기를 달래기 위한 것도 기분 전환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노년기의 간식은 회복을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돕는 보조수단에 가깝습니다. 몸이 하루 동안 쌓아온 부담을 더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는 데 방해되지 않는 존재여야 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는 간식은 먹고 난 뒤에 특별한 느낌을 남기지 않습니다. 갑자기 힘이 솟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처지는 느낌도 없습니다. 그저 몸이 조용해지고 호흡이 편안해지며 하루의 리듬이 자연스럽게 가라앉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저녁 이후의 시간에는 이 역할이 더 중요해집니다. 노년기의 몸은 밤이 되면 회복과 정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때 간식이 들어오면 몸은 다시 처리 모드로 돌아가야 하고 그만큼 휴식의 깊이가 얕아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의 간식은 먹을 것인가 보다 지금 필요한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간식이 회복을 돕는 방향으로 작용할 때 변화는 아주 일상적인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잠드는 시간이 조금 빨라지거나 밤중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덜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런 변화는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노년기의 삶에서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간식 하나로 모든 걸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간식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입니다. 주인공은 여전히 몸의 리듬과 휴식입니다. 간식은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조용히 뒤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할 때 가장 제 몫을 합니다. 그래서 노년기의 간식은 규칙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피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의 몸 상태가 어떤지를 먼저 느끼고 그에 맞춰 선택하거나 내려놓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준이 자리 잡으면 간식은 더 이상 고민거리가 아닙니다. 먹어도 불안하지 않고 안 먹어도 아쉽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몸과의 신뢰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이 다음 이야기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하나로 정리하며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몸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는지를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까지 이어진 이야기를 천천히 돌아보면 사실 거창한 결론에 도달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비법이나 극적인 방법을 말하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너무 익숙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작은 선택 하나가 노년기의 몸에는 생각보다 큰 의미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살펴봤을 뿐입니다. 간식 하나를 바꾼다고 해서 인생이 단번에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간식이 매일 혹은 자주 반복되는 선택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몸은 큰 결심 하나보다 사소한 선택이 얼마나 반복되었는지를 더 오래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들이 쌓여 지금의 컨디션을 만들고
내일의 몸 상태를 만들어 갑니다. 노년기의 몸은 이미 충분히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오랜 시간 버텨왔고 감당해왔고 참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밀어붙이는 방식보다는 조금 덜 요구하는 방식이 더 잘 맞습니다. 간식 역시 그 연장선 위에 놓여 있는 선택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당장 모든 간식을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오늘 집어 들려던 그 간식을 한 번만 더 바라보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양이 내 몸에게 어떤 하루를 남길지를 잠깐만 생각해 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선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그냥 내려놓는 것이 답일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아주 소량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해진 규칙을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반응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감각을 다시 찾는 일입니다. 그 감각은 한 번에 생기지 않지만 반복할수록 분명해집니다. 몸은 늘 솔직하게 신호를 보냅니다. 피곤함, 무거움, 멍한 느낌 같은 것들은 모두 몸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 언어를 너무 쉽게 지나쳐 왔을 뿐입니다. 간식을 조금씩 조절하기 시작하면 이 신호는 점점 또렷해지고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고 무엇이 나를 편안하게 하는지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가능합니다. 오늘 하나를 바꾸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대신 내일 혹은 그 다음 날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노년기의 건강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간식 하나는 아주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소한 선택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내일의 몸은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이 조용한 선택들이 앞으로의 일상을 얼마나 가볍게 만들 수 있을지는 어쩌면 여러분의 몸이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앞으로의 하루를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은빛건강톡은 앞으로도 이렇게 병원에서는 잘 들을 수 없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시간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은빛건강톡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조용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겠습니다.